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유학생활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저는 일단 호주, 중국, 미국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호주에서는 아주 짧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2년, 그리고 미국에서는 총 7년 정도 유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유학생활 당시 혹은 그 전에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중국에 가게 된 이야기부터 한번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중국에 가게 된 계기는 또 다른 영상에서 다룰 거긴 한데요. 일단 중국 상하이에 저는 국제 학교라기보다 국제부가 있는 이제 중국의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 경로는 어땠냐면요. 제가 중국어를 아예 못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에 관심은 굉장히 많았고, 중학교 때도 이제 학교에서 언어 선택하잖아요. 그 중국어 선택하고 굉장히 중국어 그 당시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 중국 현지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유학원을 갔거든요. 그래서 유학원을 가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중국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 가지 학교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상하이에 있는 제가 나온 이제 미국 중학교였어요. 그래서 왜 그게 눈에 띄었냐면, 일단 첫 번째로 학교가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본부,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국제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제부에서 잘하거나 중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학생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한 명씩 거기에 갈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외국인 반이 따로 있어서 언어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비리그를 준비하는 반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랑 중국어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 학교를 선택을 하게 됐고, 그래서 가서 이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제가 왜 최종적으로 미국에 가게 됐냐면, 일단 중국 유학은 딱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이제 한국인 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도피 유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는 약간 도피 느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국에서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딜레마가 온 거예요. 내가 이걸 계속해서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중국이 뜨고 있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공부를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전자는 공부를 안 하겠죠. 대신 어떻게라 대학을 가려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런데 전자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또 어떻게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나는 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편이다, 그럼 중국 유학을 가시면 더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유흥에 굉장히 노출이 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나이에 상관없이 술이나 담배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취약하신 분들은 중국으로 가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엔요, 중국의 대학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중국의 대학교는 저희가 아는 대학교 뭐 있죠? 북경대, 청와대, 그리고 뭐 복단대, 인민대, 그쵸? 이런 대학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국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명성 높고 굉장히 명문대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치르는 가오카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중국인들과 다른 수능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중국인들과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북경은 뭐 표준어를 쓰긴 하지만 약간 R이 섞여 있는 발음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나는 상하이에서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적응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교수님이 상하이 출신이에요. 그럼 상하이 방언을 쓰겠죠. 아니면은 정말 중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공자, 맹자 그런 말씀들, 사자성어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섞어서 수업을 하다 보면 우리는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못 따라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리고 중국인들 그 마음속에 우리나라가 최고고, 그리고 나는 지금 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 당연한 얘기죠.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열심히 하면 인정해 주시지만 어느 나라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외국인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면 적응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결국에 한국으로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얻는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일단 첫 번째, 중국 대학교는 예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로망이라는 게 없어요. 좀 약간 웃기게 들릴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만약에 교정을 나오면서 우리 학교 정말 예쁘다 이러면 좀 공부할 맛이 나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다들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너무 바빠서 머리도 못 감고 막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가 제 판타지를 다 와르르 무너뜨렸죠. 자, 그래서 그러한 연으로 저는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하기 전에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되게 애매한 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유학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지금 고등학교에 들어가기에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가서 따라가기도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에 있는 하이스쿨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하이스쿨 졸업장은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교 과정을 같이 들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치를 해봤더니 커뮤니티 컬리지는 일단 2년제 대학교라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근데 좀 인지가 좀 안 좋았는데 제가 이제 설치를 하다가 찾은 건 뭐냐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이제 거기를 나오시고 그 루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일단 콜롬비아를 들어가게 되셨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미국에서는 재정적으로 이제 힘드신 분들은 우선 대학교 학비가 너무 비싸니 커뮤니티 컬리지 진학을 하고 그 다음에 편입을 하는 루트로 가시던지 아니면 커뮤니티 컬리지만 나와서 바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거기 가면 그래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갖고서는 이제 저는 거기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애매한 선에 계셨던 분들은 그런 루트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은 아이비리그를 다 꿈꿀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비리그를 가는 거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시려면 일단 SAT는 기본이고 에세이 쓰는 것도 스킬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봉사활동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한번 봉사활동 갔다 오면은 넌 끝나 아이비리 갈 수 있어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봉사활동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플 점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좋아요. 당연히 100점 이상이었겠죠? 120점 만점에 100점 이상은 필수적으로 이제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점수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또 어떤 거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이비리그는 굉장히 비싸요. 일단 미국의 주립대학교의 평균 학비가 한 학기에 3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학기예요. 그러면 이제 1년에 6천만 원이죠. 그것만 드냐? 보험비 들죠. 생활비 들죠. 렌트 들죠. 그러니까 1억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 예산을 잡던 그 이상이에요. 절대 그 이하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아이비리그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학교로 그 이름이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억 이상이 있어야 돼요. 1년에 1억 이상을 내가 써도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산다. 이러면 가는 학교예요.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가시게 되면 일단 통장 사본 그 안에 이제 1억 정도를 갖고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그래도 5천만 원, 6천만 원 이제 소득이 좀 일정하고 좀 고소득이신 분들은 6천, 7천 정도 있으시면 되고요. 그 밖에 분들은 1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셔야지 미국 유학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다니는 애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한국인들이 거기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10만 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황새가 뱁새 따라가다가 다리가 찢어지죠. 그죠? 이제 저도 그런 케이스를 많이 겪었고 그런 거를 컨트롤 내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유학생활 하는 나이가 사실 10대나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런 거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과 불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그래서 그런 여유가 있으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국과 그리고 미국에 대한 어떤 유학 팁들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중국이나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유학을 하실 때 한국어를 절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나 한국어 잘해 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이고 나는 계속해서 한국말을 친구들이랑도 쓰고 부모님이랑도 쓰니까 나 잘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다르더라고요. 고등교육을 한국에서 받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제 소통하는 어른은 사실 부모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vocabulary가 limited 돼요. 그러니까 제한이 되고 그리고 내가 아는 단어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후에 한국에 나왔을 때 회사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본인이 한계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한국어, 영어, 그리고 다른 자격증 시험도 이제 미리미리 다른 한국인들처럼 혹시 한국에 나오실 거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능도 다가오고 있고 이제 진로에 갈림길 놓아져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유학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유학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팁들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